안녕하세요. 사연집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집.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0대 중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제약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집안이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업을 물려받아 제약회사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저를 보며 이른 나이에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큰 책임감과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궈놓으신 회사를 제가 망치면 어쩌나, 제 실력 없는 모습을 누군가 알아채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저는 여러 기업의 CEO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때는 대부분 경험이 풍부한 선배 사업가들이 많았고, 저는 후배로서 많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7살 연상이었지만 그건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와 상관없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당당한 여성이었고, 무엇보다 뛰어난 사업 감각과 넓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경력을 가진 분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저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고민부터 살아온 경험까지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는 그때부터 그녀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강인함과 배려심,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제가 이제껏 만나본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저희는 더 자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 모두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집안도 저희 못지않게 여유로웠고, 그 점에서나 사람 됨됨이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만남이라 양가 모두 빠르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가치관이 비슷했기에 결혼 후에도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참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었기에 돈이 부족해 고민할 일은 없었고, 결혼 생활은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좋은 집을 마련하고 필요 이상의 차량도 몇 대씩 보유하며 편안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가끔씩 명품을 구입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의 사치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시하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경험으로 여겼습니다. 재벌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재산 덕분에 크고 작은 제약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돈이란 분명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본질을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데 쓰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결혼 후에도 이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풍족한 환경에서도 늘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 삶의 태도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과 여유로움을 기반으로 한 삶 속에서도 저희는 늘 사람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이후 저희 가정을 꾸리면서도 일관되게 이어졌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나 존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2년쯤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가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저희처럼 풍족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맞닿으면서 임신을 시도하게 되었고, 얼마 후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의 탄생을 그야말로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얻은 자식이었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아이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로서 회사의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히 컸지만 동시에 가정에서도 충실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역시 아이의 성장에 온 마음을 쏟았고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 사랑과 풍족함을 주는 것만큼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법,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해둘 정도로 재산을 미리 준비해두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저희는 아들이 기죽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용품 하나, 옷 한 벌까지도 최고를 고르며 아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라길 바랐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취미 활동이나 학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서 저희는 점점 걱정스러운 부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고집을 부리거나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먼저 사과하거나 양보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모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희 부부가 한 선택들 가운데 분명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돈이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랄 때 부모님들은 늘 경우와 예의를 중시하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며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었고, 사회성 또한 잃지 않도록 학교와 사회생활 모두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자신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희 아이도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자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너무도 큰 오산이었습니다. 저희가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함께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이에게 재산과 풍족함만 제공하면서도 그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배우기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요구가 쉽게 충족되었고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의나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단순한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저희의 걱정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게을리하고 학교를 자주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학업에 집중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은 저희의 말을 듣기보다는 더 멀어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하자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심지어 폭행 사건으로 소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돈 자랑을 하며 그들을 하대하거나 술을 마신 뒤 무례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충격을 받았고 아들에게 따끔히 꾸짖으며 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국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과
며칠을 함께 지내며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물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도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노력은 아들의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떻게든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저희에게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군복무와 대학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아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군대와 학업을 마무리한 것을 보고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취업이라는 또 다른 인생의 단계를 밟아야 할 때가 되었고 아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며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격과 과거의 행동을 떠올리면 일반 기업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저희 가문의 이름에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한 저희는 결국 고민 끝에 아들을 제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 입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회사에 들이며 적어도 회사 생활을 통해 책임감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입사와 동시에 과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지만 사실상 회사의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간혹 출근하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배우거나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저 사장 아들로서 월급만 받아가는 형태로 지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려 애썼지만 그는 그조차 귀찮아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아내와 저는 점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했지만 그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모습에 점차 실망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회사에서조차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아들을 보며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행동을 관대히 봐주지 않겠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희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가 늘 그의 곁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듯 보였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과 아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대한 실망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저희 부부는 점점 더 큰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저희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더 이상 이전처럼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고만 치며 저희 속을 태우던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어안이 벙벙했지만 막상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시켜주었을 때 저와 아내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인상부터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동갑이라는 그녀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싹싹한 태도로 저희에게 예의를 다하며 인사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했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보여준 문제 많고 막무가내 같은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에 솔직히 처음엔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녀에게 접근의 번호를 물어봤고 여자친구는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연락하다가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조금 더 알아갈수록 저와 아내는 그녀를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성격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따로 지내고 있는 엄마, 아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효심이 지극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공부를 꾸준히 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라며 따로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일구려는 그녀의 모습은 저희에게 참으로 대견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만들어준 환경에 기대어 살아왔지만 이 친구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그녀가 더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그녀의 태도는 저희 부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아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녀가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에 감사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겉모습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고 속마음도 올곧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교제하며 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저희에게는 큰 축복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점점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여성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히려 아들보다는 이 여성에게 더 믿음이 갔고 그녀가 우리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고민 끝에 아들이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들이 아직 결혼을 논하기엔 이른 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미숙한 태도와 책임감 없는 행동들을 떠올리면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배경이나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인품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결혼이 아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기회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사고를 치며 저희를 실망시켰던 아들이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혼 생활을 통해 아들이 삶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느리가 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진심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태도와 사람 됨됨이는 우리 가정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나아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들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진심으로 이 결혼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가 어떤 삶을 함께 만들어갈지 기대하며 저희는 그들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무척 순탄해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두 사람의 결혼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내심 안심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저희에게 딸처럼 다가와 주었습니다. 늘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태도로 저희를 대했으며 어른으로서 저희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녀의 따뜻하고 성실한 성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녀를 만나면서 정말 마음이 놓였고 한편으로는 이런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녀와 함께하며 이전보다는 차분해진 모습을 보였기에 저희는 이 결혼이 아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보며 저희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물질적으로도 전폭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해 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를 많이 치고 미숙한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는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태도와 저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재산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가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히려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녀가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으며 늘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저희에게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 후 4년 동안 나름 평탄해 보이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며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는 차분해진 모습이었고 며느리 역시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였기에 저희는 이 결혼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대뜸 이혼하기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순간 저와 아내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결혼 생활이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에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적근에 결혼한 뒤 이혼하면서 재산을 챙겨 나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도저히 며느리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아내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이 너무도 확고하고 구체적이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이 진심이었다고 믿었기에 아들의 이야기가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심을 물어보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희의 이런 행동을 강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이 워낙 강하게 만류하기에 저희는 당분간 그의 말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 이혼 절차를 너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잘 마무리하고 일이 커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속으로는 며느리와 직접 대면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저희를 막아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기로 한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며느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오해나 잘못된 소문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강하게 단언하는 모습을 보니 어쩌면 저희가 그동안 너무 순진하게 며느리를 믿어왔던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며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에 갑작스럽게 며느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와 아내를 끌어안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는 너무 놀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하면서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던 아들의 말과 지금 눈앞에서 엉엉 울며 도움을 요청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기 힘들어했지만 간신히 진정을 한 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바람을 절대 피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자신과 헤어지고 싶어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도움 청할 곳이 시부모밖에 없어서 불이 나게 찾아왔다는 거였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믿기 힘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뒤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주장했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이 모든 것이 며느리를 모함하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다는 뜻인가? 며느리의 말을 들은 저희는 그동안 아들이 했던 주장과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보여준 메시지와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점점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비겁하게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이 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던 아들의 이야기가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를 모함하며 부모를 속였다는 사실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간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믿어왔기에 그 배신감이 더 깊었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들을 담담히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과 무책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부모로서 그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녀가 가정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동과 거짓말로 인해 며느리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확인한 저희 부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들이 부모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며느리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려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이 아직도 책임감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잘못을 덮어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깊은 논의 끝에 이번 일을 계기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저희 지원에 너무나 의존하며 살아왔기에 더 이상 그가 부모의 재산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희 부부가 구매해준 집이었지만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집의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진심, 그리고 이 가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충분히 자립심 강한 사람이었지만 저희는 그녀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 아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단지 이름뿐인 직책으로 월급만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아들이 회사를 통해 책임감을 배우길 바랐지만 그의 행동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회사에 발붙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사용하던 저희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돈의 가치를 알고 더 이상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모든 결정을 내리며 무척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 과정이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며느리에게는 그녀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 저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자 아들은 곧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호한 결심으로 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과 그의 책임 없는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고 저희가 내린 결정에 대해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 재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그 어떤 금전적 도움도 기대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죽은 후에도
유산은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잘못과 며느리가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아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희는 그의 항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동과 거짓말은 이미 부모로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더 이상의 변명은 들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화를 내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결정을 절대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부모와 가족을 대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아들이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고 난 뒤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대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무척 씁쓸했지만 동시에 이 과정이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카드 사용이 중단되고 재산에 대한 지원이 끊긴 사실을 확인한 아들은 결국 황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차분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리를 함께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모가 자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가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보며 더 이상 어떤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 없이 오로지 자신이 받은 불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는 부모로서 가슴 아프기 그지없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를 애지중지 키우며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에 아들이 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니 사람이란 자고로 며느리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저희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결혼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반면 아들은 부모의 지원에만 기대어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며 살아왔기에 두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며느리를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성실함과 따뜻함,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는 진심은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부부의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들에게 제공했던 모든 경제적 지원을 이제 며느리에게 따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가정에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녀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예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이를 며느리의 이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에게 그동안 누려온 특권과 편안한 삶이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보며 배울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라고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아들이 반발하며 변명하려는 모습조차 저희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으로 보였고 더 이상의 대화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결정을 전달하며 그의 삶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며 저희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그녀의 태도는 저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마무리하며 저희는 아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도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은 채 자리를 떠났지만 저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그가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느리에게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아껴왔고 그녀의 행동에는 단 한 번도 저희에게 거짓이나 계산적인 태도가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며느리를 의심했고
그로 인해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하더라도 이미 증여한 재산과 저희가 약속했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에게 며느리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이라 여기는 존재였기에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희는 그녀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저희의 사과와 지원 약속에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것이 단순히 돈이나 집안의 배경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랑이 진심이었기에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아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대화를 통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저희 부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동시에 그녀의 넓은 마음과 강한 책임감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가 말한 약속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며느리가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결심과 태도는 아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듯했습니다.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지원 속에 책임감 없이 살아왔던 아들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사과는 저희 부부에게도 큰 놀라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아들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주도권은 이제 며느리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현명하게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경제적인 의존 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유지하며 저희에게도 독립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남편인 아들에게도 함께 맞벌이를 통해 가정을 책임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아내의 말에 공감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외부의 다른 기업에 입사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들에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가 비로소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풍족한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기에 저희가 만들어준 환경이 오히려 그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잘못 길러낸 책임을 통감하며 그동안 며느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에 대해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보여준 성숙함과 넓은 마음 덕분에 가정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끝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며느리에게 더 큰 존경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로잡아준 귀한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도 그녀의 삶을 항상 응원하며 지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정의 실수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